당신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바로 그 선택을 해버렸다.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흡수하는 대저택 서재.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이자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 매거진 모틀리플의 컬럼니스트이기도 하죠. 인사이트 대장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을 가져와 봤습니다. 모건하우절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경기 호황, 그리고 또 그보다 더 극단적인 불경기,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면 보이게 되는 개개인 앞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행과 행운, 이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인드 세팅, 오늘은 저자 모건하우절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운과 우연에 지독하게 취약한 세상이다. 변화는 인간의 호기심을 먹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속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사회적 강요에 대한 반응은 500년 전과 비교해봐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에겐 절대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변하는 것들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나는 나를 잃고 운과 우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아이러니가 펼쳐진 것이다. 그렇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행동 방식, 이건 그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그리하여 나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지금쯤 모두가 이제는 지쳤다며 좀 더 빠른 속도, 편한 길, 효율적인 일처리, 그야말로 효율을 외칠 때 나는 당신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지름길로 가려다가 가장 끔찍한 결말을 맞은 사상 최악의 사건을 알고 있는가? 도너 파티의 이야기다. 1846년 도너 가족이 이끄는 87명의 사람들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를 출발해 머나먼 캘리포니아주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땅에서 만날 부와 성공에 대한 꿈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때는 가히 최상의 시기였다. 그들의 의지만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도달한 즉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러나 그 길은 대단히 고되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다. 왜 아니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까지 오로지 두 발로 걸어 나아가는 대륙 횡단을 한다는 건 사실 가늠이 안 되는 것이니까. 전체 여정의 절반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그러던 중 오하이오주의 한 탐험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의 조언에 따르면 남부를 지나는 기존의 경로대로 계속 가면 거리가 너무 멀기에 자신이 알려주는 지름길을 통과하면 최소 3, 4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분 1초라도 이 여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무리는 고심 끝에 그 조언을 따랐다. 그러나 그 탐험가는 그 길이 잘 닦여있는 좋은 길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동 경로는 짧아질지언정 길은 험했고 한여름에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의 잔인한 더위까지 찾아온 것, 물은 거의 바닥났고 물을 구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데리고 출발했던 소들은 살인적인 더위에 거의 다 죽었으며 결정적으로 이들의 전체 일정도 무려 한 달이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눈이 최대 6m까지 쌓여있는 산악 지역까지 통과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47년엔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왔고 남은 인원 중 절반 이상은 18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었다. 이 산맥을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들은 그저 산 밑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겨울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곧바로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다. 생존자들은 이후 두고 회자될 끔찍한 방법에 의존한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죽은 이들의 살을 먹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바로 그 선택을 해버렸다. 모두가 이 사건을 무리한 것들을 쫓으려다 벌어진 참담한 비극이라고만 이야기한다. 글쎄, 과연 그럴까? 나는 그들이 캘리포니아로 떠나겠다는 그 결단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그 결단 외에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찰리 먼거는 말한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일화는 다소 극단적일 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숱한 결단, 실행, 그리고 좌절과 맞닿아 있다. 자,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 보자.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내 동료가 SNS 전문가를 고용했다. 그 전문가는 3시간가량 우리에게 해시태그 활용법, 하루 중 SNS에 글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 그 밖에 수많은 꿀팁을 상세히 설명했다. 물론 전부 좋은 조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SNS를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결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비결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읽고 싶어하는 좋은 글은 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는 그것까지 아는 전문가이며 분석가가 맞다. 그런데 그가 남들이 다 알 법한 기술적인 부분만 늘어놓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남들에게 알려주기 싫다거나 혼자 독점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좋은 글을 쓰는 것이 쉽고 빠르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어렵다. 시간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다. 하지만 잘만 된다면 효과는 확실하다. 성공률이 거의 100%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쉽지 않다. 다이어트, 투자, 마케팅, 기타 다른 영역도 다 똑같다. 모두가 지름길만을 원한다. 우리는 빠르고 쉬운 길에 혹한다. 자꾸만 어쩌면 평생 고생하지 않고 길을 가려고만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길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다.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진다. 기술의 발전이 결과물을 얻는 속도에 대한 인간의 기대치를 높여놓았기 때문이다. 이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본질을 탓하며 자기 스스로를 다그친다. 그러다 결국 운과 우연에 기댄다. 그렇게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이것을 깨닫길 바란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미국의 TV 토크쇼 진행자 데이빗은 코미디언이자 동료 제리 사인펠드에게 새로 시작한 시트콤이 잘 되어가냐고 물었다. 제리는 고민이 있다며 말했다. 방송국에서 코미디 작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는데 그 결과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다. 그런 제리에게 데이빗은 말한다. 한 번에 마음에 들면 크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제리가 어리둥절한 듯 물었다. 빵빵 터지는 극본을 처음부터 날마다 써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그건 힘들죠.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추후 제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시트콤이 성공한 건 제가 모든 걸 다 챙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사, 장면, 편집, 캐스팅까지 전부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지름길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표현해준다. 우리는 성공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만일 자기 직업에서 하는 일의 절반만 즐길 수 있어도 그건 대단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일이든 싫은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대법원 판사도 자기 일에서 싫은 부분이 있다. 대학 교수도 참석하기 싫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직업에는 싫은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직업의 일부다. 그렇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공짜는 없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대개 그 비용은 다가올 보상의 크기와 비례한다. 하지만 그 보상의 가격표는 그 어느 곳에도 달려있지 않다. 그 비용을 현금으로 치를 수 없다는 얘기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불확실성,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 관료주의, 나와 상충하는 타인의 의견, 귀찮고 번거로운 일, 부조리한 상황, 기나긴 시간, 끊임없는 회의감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만 그 실체가 없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 그것이 발전과 성공을 위한 비용이고 그게 바로 현금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비용은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명심하라. 동시에 그 반대편에는 치러야 할 비용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하라. 여기에는 쿠폰도 없고 할인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까? 이게 아니다.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내 세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을 견디는 것이 최선일까? 라고 물어야 한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로렌스가 뜨거운 성냥불을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본 다른 사람이 그걸 똑같이 따라했다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른다. 이거 엄청 뜨겁잖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러자 로렌스가 대답한다. 뜨거워도 개의치 않는 거지. 당신이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이는 인생에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다. 고통을 피해갈 쉬운 해결책이나 지름길부터 찾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 말이다. 그리고 그 필요한 때를 잘 가려야 한다. 여기 좋은 예시가 하나 있다. 루스벨트는 대통령이었던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탓에 화장실에 갈 때도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렌지 주스를 엄청나게 마시고 싶지만 누군가 우유를 가져다 주면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하고 우유를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얼마만큼의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합리성과 혼란,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뜨거운 불에서 몇 도까지 삼켜야 하는지 파악이 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 비생산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야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완벽함을 원한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여백을 남겨두려 하지 않는다. 대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완벽을 기하려는 그 욕구를 제어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보자. 약간의 비효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적이다. 다소 기괴하고 욕도 많이 먹지만 이런 비효율을 스스로 허용해 전 세계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파급력을 내보이는 인물이 있다. 일론 머스크를 보라. 도대체 어떤 종류의 32살 인간이 GM과 나사 모두와 맞붙어 경쟁할 생각을 할까?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다. 이건 그를 숭배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그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 트위터 에티켓이며 사생활 관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 화성에 인간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에 개인 재산을 쏟아붓는 이 사람은 여타 관리되지 않는 자신의 사생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어떤 한 가지의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형편없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완벽을 기하려는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그는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분야에서 비효율을 그냥 인정해버렸다. 완벽하길 내려놓은 것이다. 그냥 욕을 먹고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삼키는 불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천재적이고 대담한 도전자의 모습을 한 머스크를 좋아한다. 하지만 사회적 관습과 상식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모습의 머스크는 싫어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습을 분리할 수는 없다. 이 둘은 리스크와 수익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것이다. 트레이드 오프란 무엇인가? 상충 관계, 즉 거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균형점, 절충점을 의미한다. 즉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가고 싶은 새로운 길에는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는 동시에 당신이 견뎌야 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에 평균으로의 회귀가 일어난다. 이 평균으로의 회귀는 역사 속에서 대단히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떤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성격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자. 그 특징은 그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 또한 높인다. 여기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건 내가 어느 지점까지 삼킬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다. 만약 일론 머스크만큼 돈을 벌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효율과 불길이 당신을 덮쳐 짓누를 것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길을 한 번 더 재점검해보라. 여기서 당신의 길을 스스로 다시 돌아보았다고 해도 돌아서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다. 왜? 지름길과 효율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양식, 그 안에 더 단단한 인간의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시기심. 사실 객관적인 불안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대개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내가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모두가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남들은 뭘 갖고 있지? 남들은 뭘 하지? 나도 저걸 가져야 하는데, 나도 저걸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옛날이 더 좋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와 주변 사람 대다수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집도 만족스러웠다. 왜? 남들도 그 정도 되는 집에 살았기 때문이다. 생활 편의 서비스가 부족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 이웃도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옷도 괜찮았다.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휴가를 이렇게 보내도 저렇게 보내도 다 괜찮았다.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낀 시대가 있긴 있었으나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기심을 좋게 포장하면 기대치다. 이 기대치는 오늘날의 경제를 만들었고 이 경제는 또다시 세 가지 양상을 만들었다. 부를 과시하는 태도, 타인의 부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 최근 몇십 년 사이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내가 가진 건 예전보다 늘었어. 그런데 저 사람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
시기심은 어떤 측면에서는 유용하다. 저들이 가진 걸 나도 갖겠다라는 마음은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그리고 이 자극제는 아주 잠깐 사그라들지언정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바로 당신을 지름길의 유혹으로 빠뜨리고 당연히 견뎌야 할 비효율을 못 견디게 만들고 평균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또다시 백만장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이다. 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특성이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시기심과 기대치, 그리고 지름길과 비효율,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가?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것이 없다. 나의 기대치, 그리고 내가 감내해야 할 것들만 단순히 정리해서 마음에 넣고 하루를 그냥 살아라. 흔히 사람들은 가장 거대한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혁신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또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대개 그렇지 않다. 2010년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꼭 밥을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니다. 살이 찌는 건 적은 양의 간식을 너무 자주 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준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작은 혁신이 시간을 두고 합쳐지면서 서서히 축적되어 일어난다. 에디슨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다량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였다. 그 과정에서 만난 작은 발견들이 서로 결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의미 있는 발명품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했다. 개인의 혁신 또한 마찬가지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내가 삼켜낼 수 있는 적정선을 이해하면 역설적으로 내가 바꿔낼 수 있는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 한 방에 뒤집어 버리겠다는 바로 그 지름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당신의 목표에 상응하는 뜨거운 그 온도를 몇 도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내가 지닌 확고한 신념이나 견해 중 지금껏 늘 옳았던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주 작게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경쟁 우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경쟁 우위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앞으로 당신이 기어코 일어날 바로 그것을 오래도록 잃지 않는 일이다. 바라건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